중독 경제 시대에는요, 스마트폰 중독이 바로 기업의 이익으로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한 앱에 중독이 되면요, 다른 앱에 중독이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시간과 관심은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테크 기업들이 중독을 놓고 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테크 기업들이 대놓고 우리는 중독을 만든다고는 절대 이야기는 하지는 않죠. 하지만 사실상 모두가 중독을 만들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중독 경제라는 게요, 빅데이터와 고도화된 AI 알고리즘을 가진 빅테크 기업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뭘 보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이 테크 기업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들의 개인정보, 가령 성별이나 나이, 친구 관계, 우리의 취향,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도 우리의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정보가 사실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알고리즘은요, 계속 테스트를 해가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많은 물건을 사고 더 오래 동영상을 보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빅데이터와 고도화된 AI 알고리즘을 가진 빅테크 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사업자들은 빅테크와 맞설 수 있는 자신만의 비즈니스 전략을 찾아야 하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중독을 강화하거나 중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합니다. 먼저 중독 강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 강화 전략이란 빅테크 기업이 만드는 중독에 맞서서 자신도 중독을 만드는 건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중독에는 중독으로 맞서는 전략입니다. 그 방법으로서 첫 번째는 새로운 중독 서비스를 찾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만든 중독 서비스도요, 시간이 오래되고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요, 이 역치라는 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중독을 만들기가 점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새로운 중독의 장치를 내지는 새로운 중독 서비스를 찾아낼 수만 있으면 빅테크 기업과 맞서는 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 좋은 예가 틱톡인데요. 여러분들 틱톡에 대해서 잘 아시죠?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오는 길에도 기차를 타고 여기에 왔는데요. 제 앞자리에 앉은 승객이 이 창문으로 이제 제가 보고 있는데 계속 틱톡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틱톡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틱톡 하면 바로 15초 동영상이죠. 그런데 왜 15초 동영상이 이렇게 중독적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틱톡은요, 15초 안에 사람들의 관심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유튜브 동영상보다 틱톡의 동영상들이 흥분성이나 선정성, 자극성이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의 내용 자체가 기존의 동영상들보다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중독 강화 전략의 두 번째 방향은 바로 새로운 세대를 공략하는 건데요. 세상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가 자꾸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요, 기성세대가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자신과 기성세대를 차별화하고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공략하는 서비스는요, 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스냅챗인데요. 이 스냅챗은요, 10대들을 위한 메신저예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톡을 사용을 하죠.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페이스북 메신저나 왓츠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냅챗이라는 회사가 아예 10대들만을 위한 새로운 메신저를 내놓습니다. 이 메신저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휘발성 메시지입니다. 10대들은요, 자신들이 친구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나 이 교환한 사진들을 어른들이 보는 것을 원치 않겠죠. 그래서 스냅챗은 처음부터 이 메신저를 만들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사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원래 10대들은요, 친구하고 우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냅챗이 친구하고 자신이 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간을 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둡니다.
우리의 우정이 얼마나 오래되고 우리의 우정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10대들이 특히 좋아하는 장치들을 이 스냅챗 안에 탑재를 해놓고 나니까 10대들이 기존의 페이스북 메신저나 왓츠앱보다 훨씬 더 스냅챗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처럼 10대들, 새로운 세대를 공략하는 서비스는요,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로블록스라는 게임 플랫폼인데요. 여러분들 로블록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초등학생들한테 정말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로블록스 게임들이요, 그래픽이 좋거나 스토리가 좋은 게 전혀 아니에요. 사실 성인들이 즐기기에는 재미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좋은 그래픽이나 막 복잡한 스토리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픽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별다른 스토리가 없어도 중독의 장치만 잘 구현이 되면은 사실은 이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블록스가 그래픽이 화려하거나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진 것도 아니지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중독 대안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 경제 시대라고 해서요, 강한 중독을 만드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겠죠. 사실 중독 경제가 심화가 될수록요, 이 자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디지털 디톡싱이라고 하죠. 디지털에서 벗어나서 좀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 또 사람과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길 원하는 사람들, 이런 원함, 이런 욕구들이 크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 경제 시대에는요, 자기 관리나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서비스, 디지털 디톡싱의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적인 만남을 제공하고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품타라고 들어보셨나요? 열정을 품은 타이머의 약자인데요. 요즘에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정말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본인이 대학생이거나 청소년이면 열품타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고요. 또 자녀가 청소년이거나 대학생이면 열품타를 사용하는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앱이에요. 공부를 도와주는 앱인데요. 자기가 공부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앱입니다.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동기를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지금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몇 시간을 공부를 했는지 이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하는 앱입니다. 그만큼 중독 경제가 심화가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뭔가에 집중해서 오랜 시간 노력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매우 유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챌린저스라는 앱도 있는데요. 이 앱은요, 자기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가령 책 읽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운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공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거기에 자신이 돈을 걸게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85% 이상 달성을 하게 되면요, 자기가 건 돈을 돌려받아요. 100% 달성하게 되면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금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달성을 하지 못하면요, 내 성금을 돌려받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 돈을 회사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에게 상금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앱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중독 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버핏서울이라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버핏서울은요,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함께 모여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오운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운동 완료의 약자인데요. 요즘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운동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운동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런데 혼자서 운동하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버핏서울의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 관리도 도와주고 또 사회적 욕구,
다른 사람과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그런 사회적 욕구까지 만족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들뿐만이 아니고요. 오프라인 독서 클럽인 트레발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또 소규모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습관이나 삶의 방식, 리추얼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 민미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이 밖에도 공부를 도와주거나 운동을 도와주거나 또 명상을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요즘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독 경제 시대가 심화가 되면서 중독에 대한 대안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독 경제가 심화가 되면요, 이런 수요는 더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사업자들에게 많은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중독 경제 시대의 사업자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나도 중독을 만들어서 빅테크 기업의 중독에 맞서거나 아니면 중독에 지친 사람들에게 중독 경제 시대의 대안을 제공하거나.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길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둘 다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대가 중독 경제구나,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